안녕하세요, 제이폼입니다. 오늘은 어제 미국 시장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하는데요. 어제 미국 시장 굉장히 많이 폭락했어요. 근데 이걸 폭락이라고 해야 될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. 왜냐면 어제 다우는 마이너스 1%, 1.31 됐고요. S&P 500은 마이너스 1.23, 그리고 나스닥은 마이너스 2.29 이렇게 하락을 했었는데요. 지수도 꽤 많이 빠지긴 했지만 제 포트에서 종목이 많이 좀 빠졌어요. 어떤 종목 가지고 있냐면 저는 마이크로소프트와 그리고 AT&T 그리고 리얼티 인컴 그리고 테슬라 그리고 버크셔 해서웨이 B 주식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근데 버크셔 해서웨이를 제외하고는 모두 하락했고요. 테슬라는 심지어 마이너스 4.9%,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4.34%, T는 좀 장 초반은 오르다가 마지막에는 좀 하락하던 일로 와봐. 지금 오늘 집에서 촬영하고 있는데요. 일로 와봐, 일로 와봐. 우리 딸이에요. 안녕하세요 인사하고. 안녕하세요. 뭐 해야 되지? 응? 구독. 자, 말해줘요. 아빠 유튜브 많이 봐주세요. 아빠 유튜브 많이 봐주세요. 그리고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네. 아이들이 이제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못 가잖아요. 그래서 월요일, 화요일, 수요일은 제가 아이들을 보고 있고요. 그래도 목요일, 금요일 정도는 제가 밖에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틀 정도는 밖에서 일을 하고 3일 정도는 아이들을 보면서 저는 집에서도 일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사실은 아이들이 없을 때 녹화를 하거나 촬영을 하는데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아이들과 함께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. 조금 소음이 들릴 수도 있어요. 이런 다른 소음이 얼마나 이 마이크에 들어갈지는 모르겠는데 이 소음이 있더라도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계속해서 볼까요? 어쨌든 버크셔 제외하고는 마이크로소프트하고 테슬라는 마이너스 4%라는 좀 큰 하락이 있었는데요. 사실 굉장히 큰 상승이 있었어요, 그 전까지. 근데 마이너스 4% 정도 하락했다고 해서 사실 폭락이라고 하기는 조금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시장을 보는 뷰는 사람들마다 다 다릅니다. 뭐 폭락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. 그런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있고요. 시장을 보는 뷰를 한 3가지 정도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어요. 일로 와봐. 우짜, 우리 아들. 안녕하세요 인사하고. 안녕하세요 인사. 빠이빠이 하고 가. 빠이빠이 안녕. 네, 계속해서 시장을 보는 뷰를 한 3가지 정도 가지고 있으셨으면 좋겠어요. 저의 경우에는 상승, 하락, 추세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상승은 뭐 상승하는 거고요. 하락은 하락하는 거고요. 추세는 뭐냐면 그 모멘텀을 본다는 거죠. 그 추세가 어느 정도 이어갈지를 본다는 거죠. 결국에는 상승, 하락은 무조건 둘 중에 하나는 나오는 거잖아요. 그럼 내가 상승했을 때 내가 가진 종목을 얼마나 팔고, 그리고 또 하락한 종목은 얼마나 또 사들일지 팔지 미리 머릿속에 기억을 해둬야 된다는 거죠. 그래야지 뇌동 매매를 줄일 수 있어요. 하락하는 순간 내가 손절을 해버리고 상승하는 순간 내가 익절을 해버리면 그 수익을 보존하기가 힘들거든요. 언제나 시나리오를 가지고 계시고 뇌동 매매를 피하셔야 됩니다.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. 저도 뇌동 매매를 가끔 할 때가 있어요. 아주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은 결과가 좋지 않았어요. 그래서 뇌동 매매를 웬만하면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. 그런데 이 모든 것의 출발, 상승, 하락, 모멘텀을 우리가 시나리오로 가질 수 있는 것의 출발은 첫 번째는 기업 분석을 통해서 좋은 기업을 선택해야 되고요. 두 번째는 섹터별 분산 투자가 잘 돼 있어야 됩니다. 그리고 세 번째는 분할 매수, 분할 매도가 습관이 돼 있어야 되는 거죠. 이 3가지가 돼 있지 않으면 결국에는 뇌동매매나 내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대로 가지 않았을 때 그때그때 임기응변식으로 대응을 할 때가 많다는 거죠. 그러면 수익을 보존할 수 있는 경우는 참 많이 없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. 결론이에요. 어제 장은 폭락장일 수도 있어요. 그런데 폭락장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자신만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행동하기에 아주 좋은 장이라고 또 생각해요. 주가가 계속 오르기만 하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. 그리고 계속 하락하기만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. 계속 오르는 거는 언젠가는 조정이 있을 거기 때문에, 그리고 버블일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고요. 계속 하락하는 거는 기업의 문제인지 아니면 대외적인 요인인지 그 부분들을 꼭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. 언제나 많이 오르려면 조정이 꼭 필요해요. 뭐 이렇게
올라가는 주가 차트는 하나도 없습니다. 이렇게 해서 점점 이쪽에서 이쪽으로 올라가는 거죠. 그렇게 상승했을 때의 모멘텀이 아주 좋은 모멘텀이라고 할 수 있고요.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주가가 비싸다고 해서 주식을 파는 일은 없으셨으면 좋겠어요. 그런 매매는 요즘에는 잘 통하지 않는 것 같아요. 계속해서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갈 주식은 계속 갑니다. 하지만 또 안 되는 주식은 또 안 돼요. 양극화가 엄청 심해졌다는 거죠. 시총이 엄청나게 큰 주식들은 계속 더 커질 수도 있지만 시총이 작거나 바이러스 매출이 급감했다는 그런 기업들은 사실은 올라가기 힘든 것 같아요. 이 바이러스가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주식이 비싸졌다고 해서 파는 일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몇 가지 알려드렸는데요. 이번 주도 사실은 잘 지나가진 못하겠죠. 마지막에 하락이 많이 나왔으니까.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는 투자밖에는 답이 없습니다. 주식, 부동산, 사업 3개 중에서 꼭 하셔야 되고요. 모두 3가지를 함께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주식도 놓치지 마시고 부동산도 놓치지 마시고 꼭 사업적인 부분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고요. 제이폼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